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AI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사각지대라고 이제 제가 잡아봤는데, 맥락은 앞서 박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자살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또 저는 현재 그 사회복지학과 그 분야 중에서도 노인복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웰라인 관련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웰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마지막에 자아 통합을 하는 과정을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3달, 4달 이렇게 같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삶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잖아요. 그 단계에서 할 게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게 더 마지막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기존 지표로 보이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제목을 제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 접근에서는 어떤 징후가 나타난 후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크리닝 지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상담을 하고 연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를 보면은 이미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고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어떤 외로움이나 역할의 소멸이나 그리고 그 끝에서 위기가 터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데이터 수치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항상 보면 항상 1위죠. 자살 1위, 청소년 1위, 다 1위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거를 코로나19가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원인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그 문제를 터뜨려서 수면 위로 올려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이제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들을 보면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 이유를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있어서 편했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관계 단절이나 삶의 의미 부재가 너무 오랫동안 쌓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도피와 관계의 빈자리인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부 비율을 보시면 청소년이 월등히 높습니다. 유아동 같은 경우는 부모가 통제가 가능하고요. 성인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전투력을 발달하는 시기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통제할 조절 능력,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 위험 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서도 이미 청소년이 생성형 AI 이용 현황이 약 5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미 생활이 됐어요. 앞에 발표에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와서 이걸 못 쓰게 한다거나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최근 문제가 아니라 대답이에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하고 싶은 거 없어. 어머, 지금 한참 좋을 텐데 왜 없어?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무슨 거의 어르신들 대답 같아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러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돈 뜨니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고 왜 살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답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받은 신입생 중에 1학년이잖아요. 지금 5월 말이죠. 3월 달에 입학해서 3월, 4월, 5월 3개월 지났는데 저 눈만 본 여학생 한 명 있어요. 저희 과에. 왜 눈만 보냐면
입학하는 날부터 마스크를 썼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벗었고요. 모자를 쓰고 들어오는데 모자도 한 번도 안 벗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 제 모자 벗은 거 봤어? 제 얼굴 본 적 있어? 아무도 그 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을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밥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눈만 보는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학생은 항상 그 수업 시간에도 맨 뒤에 혼자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옆에 가서 말을 걸어도 본인이 가방을 들고 딴 데로 그럼 가요. 아이들이 접근을 하려고. 혼자가 편한 거예요. 혼자보다 이렇게 친구들 와서 사귀고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애들하고 관계 맺는 게 싫다고 이렇게 대답해서 고민이에요. 저도 여기서 좀 답을 얻어가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마음을 열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세대 차이가 점점 많이 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청소년 피해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개념을 갖는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관계 공동체 단절로 발달 과업 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웰다잉 교육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웰다잉을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웰다잉 할 때 삶을 마무리하면서 의미를 정리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질문은 같지만 방향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삶을 시작하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AI 시대가 만드는 새로운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AI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요. 내가 뭘 요구해도 다 들어줘요.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하고 대화하면 어색한 게 없어요. 내가 조금 틀리게 입력을 해도 찰떡같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친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선생님하고 대화하거나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너 그러면 안 돼, 판단하죠. 그거 하지마, 안 돼, 거절하죠. 그리고 어색해지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은 불편했겠죠. 그게 청소년들은 AI를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EBS에서 2024년도에 학생 자살 사망 사건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기존 지표로 보면은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결석을 하거나 뭐 학교를 그만 다닌다거나 자해나 자살 시도 이력이 있는 걸로 이제 많이 포착을 했는데 최근에는 증상 없이도 정상 기능하는 이제 고립이 있고요. 등교도 하지만 관계가 단절되는 그 스스로 자발적 고립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문제점이야 다 아니까 어떻게 그러면 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르게 쓰는 방법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관계를 완성할 수 있는 이미 저 아이들에게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하는 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I 챗봇을 매개로 한 단계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뭐 이제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사회적 처방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회적 처방이라는 건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고립된 환자에게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공식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적 처방이 정신건강과 웰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서울시 보건협회와 청소년 희망본부가 이런 청소년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역할들을, 다양한 분야들을 매칭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존재교육 커리큘럼과 전달체계 분절 해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웰다잉 교육이나 존재교육이나 방향만 반대이지 사실 질문은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뭐 진로 탐색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요새는 뭐 자유창 학기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관계에 관한 교육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전자체계가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다 나눠져 있는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를 하고 또 그 원스톱 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을 연결하는데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와 청소년 희망본부가 같이 그 역할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AI가 저를 제일 잘 이해해줘요. 사람들은 항상 저를 판단하거든요. 자, 학생이 이해하겠네요. 이 문장을 보시면은 이 아이 곁에 편견 없이 나의 이야기를, 나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보시면은 삶의 가장 결정적인 행복과 치유의 조건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줄 사람의 존재이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